오늘 2022년인가요? 개발됐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. 그분 그거 거짓말일까야.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. 이번에 시험 비행을 할 때 보니까 정말 엄청난, 저도 잠시나마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, 우리 방산 역사에서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는 KF-21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눌까 합니다. 저는 과거에 군에서 오래 근무도 했었지만 우리 카이라고 부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약 5년간 법무실장으로도 일을 했었습니다. 논의하고 생산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경영 현장에서 같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KF-21의 성공,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포커스를 맞출 에이사 레이더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.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던 이 KF-X 사업, F4, F5를 대체하는 사업이죠. 이 4.5세대 전투기를 한국형으로 개발을 해보자 하는 이 야심찬 결정,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정말 희망을 주는 당군 이래의 무기 개발에서는 아마 최대의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시작됐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암초를 만났었죠. 에이사 레이더와 같은 고도의 기술 승인을 미국으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이 미국이 넘겨주기가 아까운 거죠. 이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레이더 장비를 한국에 거저 내준다는 것이 굉장히 아까웠던 모양입니다. 근데 아주 몇 년 동안 씨름질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거 도대체 개발이 가능한 거냐, 이 에이사 레이더가 없으면 4.5세대라고 하기가 참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든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장착을 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전투기가 될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기술 승인을 노크를 했었습니다. 근데 법무실장으로서 법률적으로도 이제 이게 과연 미국 법에 따라서 승인 가능한 사안인지,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떤 걸림돌은 없는 건지 규정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검토를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,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번 자문을 받아보자. 이 국무부에 아주 정통한 여성 변호사가 있었습니다. 그 워싱턴 DC에서 조금 떨어진 버지니아주에 제가 그 당시 갈 때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만은 시간당 무려 그 당시 600불 하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문한 시간당 비싸봐야 그 당시에 300불 정도 하던 시절이었는데 엄청나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미 국무부의 어떤 법률적 규정, 그리고 그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국무부 관리들의 생각을 듣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변호사 상담도 했었죠. 그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지금 국무부에서 규정상 걸림돌은 없다. 그런데 정책적 고려 요소가 매우 크다. 당신네들이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이 에이사 레이더 장비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가 선뜻 결정을 할 것 같지가 않다.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안 된다, 된다도 아니고 시간이 매우 걸릴 것 같다 하는 답변만 들었어요. 그분은 어쨌든 저희들하고 미리 예약을 해서 국무부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그러면은 어떻게든 단축을 시켜서 미국의 결정을 촉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했었습니다. 근데 결국에는 2015년도에 미국 국무부에서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버렸었죠. 그래서 우리 개발진들이 그러면 맨 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개발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 인력들,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서 이 개발 인력들의 역량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도 그랬고. 그래서 어느 날 2022년인가요? 개발됐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에이사 레이더를 어떻게 개발했냐, 그런 놀라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.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인데 그분 그거 거짓말일까야.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. 자기는 믿을 수가 없다. 우리나라가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저 사람들 틀림없이 뻥을 쳤거나 부풀리기를 했을 거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그 교수님
나름 정통하신 분인데 에이사 레이더가 저렇게 개발 쉽게 되리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말에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갔었죠.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. 이번에 시험 비행을 할 때 보니까 정말 엄청난 역량, 능력을 발휘를 했고 엔진 2개에 장착을 해가지고 전 세계 관계자들이 KF-21 이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전투기가 탄생했다라고 모두 박수를 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잠시나마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4.5세대 전투기, 5세대 전투기 또 6세대 전투기로 가는데 아마도 다른 나라에 앞서가지고 선두군을 형성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. 우리나라 이 개발 인력들의 역량이 굉장히 탁월합니다. 그래서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이 영구진 특유의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쑥스러워하면서 내세우지 않으면서 쑥덕쑥덕 가서 연구를 해내는데 그게 막 다 돼요. 지금 보세요. 에이사 레이더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들의 대부분이 국산화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엔진까지도 개발하면은 완성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손을 꼽아봐도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체계 개발의 역량이 정말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구나. 정말 감개무량한 시대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 성공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꿈꿔보는 또 여기에 동참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고 가는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